코로나19로 차분했던 선거 분위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거리두기 대신 접촉을 늘리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취약계층에게 현금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386억 원 규모로 다음 달 지원됩니다. 교육당국이 대규모 택지 개발지에 옮겨올 초등학교를 찾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각종 혜택을 걸었지만 주민 반발이 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 주변을 맴돌던 후보들이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조심스럽게 거리 좁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철 같지 않던 썰렁한 분위기도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달 보름 만에 처음 재개된 전통 장날. 도로 양쪽에 마주선 파랑과 분홍빛 운동원들이 경쾌한 율동으로 이목을 잡아끌고 캠프 차량들도 경쟁하듯 볼륨을 올리며 썰렁했던 선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유권자 주변을 맴돌았던 후보들도 비좁은 시장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농촌 선거구에 익숙한 선거철 인사법을 도시처럼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핑크끼리 한번이야. 받으세요. 안녕. 더 많이 얼굴을 알려야 할 정치 신인들은 더욱 앉아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총재님도 알리고 싶고 국민들이 너무 모르고 있다 보니까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선을 넘으면 오히려 뒷걸음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선거는 눈치도 실력입니다. 명함 찍어놓은 거 이만큼 찍었는데 사실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치는 분들 이제 뭐 너무 늦긴 했지만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마지막 일주일 충북을 향한 각 중앙당의 지원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시작으로 주말을 전후해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충북으로 향하고 미래통합당과 민생당, 정의당 등도 전현직 당대표급 인사들의 방문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중원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겠다라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한편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과 함께 민주당 도종환 후보의 북한 미사일 발언과 관련해 보수 성향 단체가 규탄 행동에 나서는 등 각계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네, 21대 총선 충북 선거구별 지역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차관 출신 고위 관료 2명에 풀뿌리 지역 정치인까지 합세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충주입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연이은 기업 유치의 호재와 관광 침체라는 고민을 함께 안고 있는 충주시. 향후 4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후보들 가운데 지역 공약이 있는 후보 3명에게 가장 대표적인 공약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는 충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망 확충을 꼽았습니다. 이천과 충주를 잇는 중부 내륙선과 판교, 여주 간 전철 선로를 시속 250km의 고속화철도가 다니는 복선으로 만들고 충주와 용인, 성남까지 고속도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주요 교통축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교통이 소외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충주를 고속철도와 직선고속도로로 서울과 연결하면은 충주가 실질적인 수도권 생활권의 도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큰 발전의 기회가 열립니다.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현실화되면 서울 강남까지 철도로 30분, 수도권까지 자동차로 1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금년 말까지 수립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서울 충주간 고속철도를 그 동계획에 반영을 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는 기업과 사람이 몰리는 미래 신산업 클러스터를 서충주 신도시에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수소 전기차 산업 특구와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 선정, 상급 종합병원 유치를 통해 일자리 우량 기업과 국가 공공기관 30개를 불러들여 일자리 15,000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틀이 형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 빨리 따와서 조기에 건설하면서 이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젊은 또 유능한 인재들이 충주에 와서 살고 머물러야지 됩니다.
이미 현대모비스 스택공장 증축과 수소 전기차 관련 사업들이 추진 중이며 상급 종합병원도 경기 남부 수요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그런 데 있으면서 정부 사업도 최대한 이끌어내겠습니다. 삼선 국회의원 이종배만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민생당 최용수 후보는 19 전투비행단을 활용한 충주국제공항 건설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른바 충주 지방정부 구성을 위해 철길과 물길, 하늘길 세 가지를 모두 개발해야 한다며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해 19 전투비행단을 연차적으로 군과 민간 항공기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IT 산업, 항공 산업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주에 있는 이 비행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충주가 100년을 먹고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공항이 되면 관광 활성화가 보장되고 항공 부품, 정비 관련 업체들이 몰려 자연히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논리입니다. 활주로가 3,800m가 넘기 때문에 반드시 대형 항공기나 화물 관련된 항공기가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봐요. 10년을 두고 통일한국을 준비하면 충주는 반드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이 밖에도 김경욱 후보는 원도심 살리기 5천억 원 투자와 충북도청 제2청사 유치 등을, 이종배 후보는 수안보온천 워터파크와 폐스키장 관광 자원화, 중부내륙선 복선화 등을, 최영수 후보는 충주호 주변 관광벨트 업그레이드,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공약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주 선거구 미래통합당 이종배 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 김경욱 후보와 캠프 관계자 2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김경욱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 지난 총선 공약이 공연불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전했고 호별 방문을 했다는 보도자료 내용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경욱 후보 측은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바로 잡았다면서 이 후보 측이 선거 국면 전환용으로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월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단양 선거구에서 국가지정 관광단지 공약을 두고 여야 후보가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는 엄태영 후보의 핵심 공약인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현행법상 불가능하며 국가지정 사례는 박정희 정권 시절 제주와 경주 2곳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하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반영해 국가의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공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북형 긴급 재난생활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기로 한 충청북도가 피해도민 특별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현금 지급이 빠르면 다음 달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지방비 1,055억 원을 자체적인 충북형 긴급생활비로 쓴다고 했다가 정부 지원책이 나오자 하나로 합쳐버린 충청북도. 대신 코로나19로 피해가 더 크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지원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분야. 도는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8,500여 명에게 각각 40만 원을, 시내 시외버스 회사에는 기사 1인당 40만 원을 급여 보전비로 지급합니다. 고용인원이 5명 미만인 학원과 PC방, 체육시설과 노래방 등 연매출이 2억 원을 넘지 않는 소상공인에게도 40만 원씩. 5일 이상 무급휴직자와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의 특수형태 고용노동자에겐 하루 2만 5천 원씩 2달간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도 지원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210명에게는 석 달간 일할 수 있는 단기 일자리를 주고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있는 가구는 4인 기준 월소득 5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30만 원. 건강보험료가 32,970원 이하인 영세농가도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영화반을 운영하는 민간, 가정, 협동 어린이집에 반별로 30만 원을 주고 공연예술인들에게도 예술창작 지원 사업비 7억 원이 지급됩니다. 이번 특별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작은 위로이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희망이자
간절한 응원입니다. 충청북도와 시군이 추가로 세운 지방비 예산만 386억 원 규모. 정부 지원금과 달리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며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각 시군은 이번 달 이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경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대구 지역 확진 환자를 격리 치료하던 충북도 내 생활치료센터 4곳이 모두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보은병무청 사회복무센터와 IBK 기업은행 충주연수원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마치고 남은 환자들은 대구 지역 센터로 옮겼습니다. 앞서 제천 2군데도 운영을 마쳐 남은 생활치료센터는 없습니다. 운영을 마친 시설은 방역과 정비를 거쳐 외국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이용됩니다. 청주 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는데요. 교육부 방침상 기존 학교를 없애거나 이전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충청북도 교육청이 200억 원이 넘는 혜택을 내걸고 이전 학교 공모에 나섰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1,810명으로 청주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초등학교입니다. 일부 학급은 학생 수가 33명으로 교육청 권고 기준 25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급한 대로 교무실까지 개조해 부족한 교실을 대체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포화 상태. 그런데도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학생의 규모에 비해서 화장실 수가 많이 부족해서 화장실 사용하는데도 여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학교를 신설하면 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기존 학교를 없애거나 이전해야 한다는 교육부 방침 때문입니다. 청주 동남지구 역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학교가 추가로 필요하지만 이전할 학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고 지난해 가경초등학교 이전이 무산된 가칭 서현 2초등학교도 여전히 이전할 학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부모가 자기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지길 바라겠습니까? 충청북도 교육청은 결국 재정 지원이란 카드로 스스로 이전을 원하는 학교를 찾아 나섰습니다. 대상은 24학급 이하의 청주 지역 초등학교. 학교가 이전하고 남는 부지에 최대 262억 원을 투입해 단설 유치원과 복합도서관 등을 조성해주고 이전할 학교 학생들에게도 20억 원 상당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선택에 대한 그 선택권을 주고요. 또 학교가 이전된다고 하더라도 이전된 학교에 새로운 교육시설이 들어선다는 점이 그 작년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리죠. 도교육청은 다음 달 6일까지 공모를 실시한 뒤 교육부 투자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가경초등학교 이전 무산의 경우처럼 이전하는 학교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커 지원책으로 이를 누그러뜨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영유아 자녀를 두거나 맞벌이 교직원, 공무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홍보해왔던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근무지 이탈이 잦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교육부는 충청북도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 사이에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공무원 109명이 근무하는 척하며 5시간 이상 센터를 무단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천교육지원청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나가면서 출장 처리하고 음주운전을 한 교사가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모두 6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충북도 내 학원 교습소 휴원율이 지난주보다 2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7일 기준 도내 학원 교습소 3,100여 곳 가운데 휴원한 곳은 400여 곳으로 휴원율이 14%에 머물며 지난 2월 말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휴원율은 청주 11%, 충주 14%, 제천 5% 등이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휴원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